네, 먼저 감독님이랑 배우님 먼저 소개 인사말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 이렇게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뭐 영화에도 나왔지만 뭐 연출도 한 선호빈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B급 며느리에서 주연 배우를 한 김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이 영화를 5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봤는데요. 5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보고 그리고 7월 독립영화 쇼케이스에서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번 이제 개봉을 하고 또 봤는데 볼 때마다 이 영화의 또 다른 재미는 관객들의 반응인 것 같아요.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그 연령대와 상관없이 모인 시네필들이 이 골 때리는 고부간의 갈등을 보면서 한참 낄낄거리기만 했었는데 독립영화 쇼케이스에서는 뭐랄까 입소문을 타고 오신 이제 며느리들의 탄식과 뭐 함숨 이런 걸로 영화관이 꽉 채워져가지고 제가 되게 막 짓눌리듯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관객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편하게 하는 동안 궁금한 것들이나 뭐 감독님에게 따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혹시 뭐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대단한 어떤 미장센을 가지고 막 그런 하기보다는 좀 그런 재기발랄하고 유쾌함이 좀 많이 살아있는 영화라고 저는 봤거든요. 특히 이제 처음에 명절 안 간다고 최고의 명절을 보내는 며느리가 나오고 바로 다음 장면이 시어머니가 최악의 그 명절을 보내고 있는 시어머니를 바로 이어서 보내준다던가 아니면 이런 게 행복일까? 막 감독님이 내레이션으로 하다가 갑자기 아니 어머니는 왜 애를 옷을 맨날 바꿔가지고 입히는 거야? 막 이런 또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막 그런 대비가 고부 갈등의 어떤 당사자는 아니지만 관찰자도 아닌 이상한 어떤 입장에서 관찰한 내용들을 조금 더 이렇게 관객들도 면밀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를 줬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제가 이제 그런 말하자면 극적인 효과를 웬만한 다큐멘터리에서 사실 그 정도의 어떤 대비나 드라마틱한 대비가 잘 안 나오거든요. 이거는 극영화가 배우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다큐멘터리는 되게 그런 게 잘 되는 거예요. 되게 뭐 슈퍼맨과 배트맨 같은 막 대비가 생기고. 그 사실 이런 강렬한 캐릭터들은 제가 다큐를 찍은 지 좀 됐지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붙이면서 약간 그런 픽션을 편집하는 기분으로 막 하게 되고 그리고 좀 약간 이게 좀 사실은 울적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 아직 좀 우울한 시절이고 그래서 좀 너무 우울한 얘기인데 너무 계속 우울한 톤으로 하기보다는 좀 유쾌하게 끌어가고 싶었어요. 그걸 그래서 그런 좀 약간 리드미컬한 편집을 하려고 좀 의도를 많이 했습니다. 편집은 어떠셨어요? 편집 700시간 분량이었대요. 원래 이 전체 다 찍은 게 그거를 다 돌려보면서 감추리는 것도 굉장히 괴로운 작업이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정확히 몇 시간인지 잘 모르고요. 그냥 대충 뭐 한 6테라 되던데 그거 뭐 시간을 세우진 않았고요. 그냥 뭐 대충 데이터가 뭐 1시간에 이 정도니까 대충 그 정도 되겠다 하면서 어림짐작을 한 거고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근데 이런 촬영은 이제 뭐 어떤 하루 밥을 먹는데 분위기가 좀 재밌는 얘기 나올 것 같다 하면 그냥 이런 삼각대에다 카메라 얹어놓고 그냥 제가 놓고 그냥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고 뭐 하다 보면 그냥 한두 시간 쭉 돌아가는 거죠, 카메라가. 그래서 엄청난 막 고생을
촬영은 아니란 거죠. 그게 이제 뭐 그렇게 촬영한 건 아니니까. 뭐 아무튼 그래도 엄청 많이 찍었죠. 그랬었고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뭐 편집을 위해서는 이제 다 하나씩 찾아보고 또 그 중에서 또 골라서 그런 장면들은 또 수십 번씩 봐야 되는데 그게 그때 되게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 부부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망각의 힘으로 사는 것 같거든요. 막 싸우고도 그 다음날 아침밥 같이 먹잖아요. 그게 이제 잊어버리니까 그게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안 돼. 막 계속 보잖아요, 화면을.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때 좀 우울증인가 이게 막 하는 막 그런 기분이 들었었고 어떤 날은 되게 우울했다가 또 어떤 날은 되게 미웠다가 너무 미안했다가 또 어떤 날은 막 그래요. 그것도 약간 저희 편집 기사님이 감독님 맛이 같다고 막 좀 나가 있으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게 뭐 별명이지만 감독이 영화에 대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좀 아쉬운 점도 많고 막 그런데 이게 약간 맛이 가서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맛이 가지 않았으면 그런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충분히 영화는 재밌게 잘 나왔고요. 네. 저는 이제 여배우 진영 씨한테 묻고 싶은 것이 감독님이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나의 불행, 이 가정의 불행을 팔겠다라고 다짐하고 지금 나의 뭐랄까 투쟁을 담는다고 했을 때 그걸 쉽사리 허락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나를 지칭하는 말로 B급 며느리라는 단어를 가져왔을 때 이걸 수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진 않으셨는지 뭐 이런 게 좀 궁금을 해요. 그거는 이게 이제 영화를 처음에 만들기 전에 이제 이 이야기를 카메라를 들이대기 시작할 때는 원래 영화를 찍는 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이게 이 문제로 제가 시어머니나 남편이랑 싸움이 생겼을 때 서로 진실 공방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때 네 말투가 너무 기분 나빠서 엄마가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 아니 나는 전혀 내 말투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러면 아니야 분명히 그랬어. 이러면 시어머니가 그때 네가 대답을 2번은 하고 3번째는 안 하더라. 이러면 아니요 저는 3번 다 했어요. 시어머니도 같이 어머니 그때 그런 말 하신 거 너무 기분 나빠서 이러면 아니 안 그랬다? 그런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진실 공방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핵심에 들어가서 서로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소모적이다 해서 이제 남편 보고 앞으로는 찍으라 그랬어요. 우리 사실관계는 딱 놓고 그 다음을 우리 진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목적으로만 이 영상을 쓸 수 있다면 이 영상을 찍은 사람도 남편, 영상의 소유도 남편한테 있으니까 그걸로 뭐 드라마를 찍든 영화를 찍든 그건 오빠 마음대로 해 이러고 그냥 상관을 안 했어요. 그랬고 그 다음에 그 B급이라는 호칭은 그게 원래 그 전부터 이제 제가 되게 장난을 좋아해요. 되게 사람 괴롭히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막 제가 그렇게 장난을 치고 괴롭히면은 막 괴로워하면서도 막 좋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서 넌 B급에 또라이 막 이러면서 그 말에 애정이 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냥 B급 며느리다라고 하는 게 남편한테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남편이 저를 B급이라고 규정짓다 해서 제가 B급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시어머니 저보고 F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상관 안 해요. 그분의 마음이죠. 그거는 남편의 마음. 하나 더 생겼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다. 그럼 그 영상을 토대로 진짜 사실관계를 시엄마랑 같이 이렇게 앉아서 그때 진짜 네가 저랬네 어쨌네 하면서 확인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혼자 확인하셨다면 그러지 않고 혼자 확인하셨다면 내가 좀 잘못을 하긴 했네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 좀 궁금해졌어요. 그게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 목적대로 영상을 못 썼어요. 결국에는 뭔가 자기만 그걸 쥐고 앉아서 오히려 부부싸움 할 때 그걸로 저를 공격하는 거야. 야 너도 말 많이 바꾸거든. 뭐 너도 보통이 아니거든. 막 이러면서 자기가 그래? 내가 그래? 그러면 틀어봐. 막 이러는데 됐어 싫어. 막 이러고
막 어느 날은 막 이러고 와서 내가 널 이길 방법을 알아냈어 막 이러면서 자기가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영상을 보면서. 그러면 알았어 그럼 공개해봐 이러면 또 안 해 내 거야 막 이러면서 안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이거 촬영을 거부했어요. 아니 나는 이거 체증용으로 내가 찍으라고 한 건데 내 목적 때문에 못 쓰냐 나 안 찍어 나 이거 안 해 그러면. 그래서 떼고 그런데 결국은 단 한 번도 그 용도를 못 썼어요. 감독님 뭐라고 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뭐냐면 보통 그런 어떤 중요한 사건은 실패할 때 많았어요. 찍는 거 자체를 보통 자 이제부터 싸워 액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뭐 저런 뻗쳐놓는다 그러죠. 저런 카메라 이렇게 놓고 뭐 이렇게 하는데 배터리도 나가고 배터리도 한계가 있으니까 뭐 메모리도 뭐 다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꼭 그러고 나면 뭐 너 일로 와봐라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거의 그 아까 말한 700시간 중에 한 400시간 정도는 거의 그냥 무의미한 표현들이 많이 이제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에 그렇게 써먹지 못한 거는 그런 이유가 크고 실패하는 거죠. 그 장면 포착이 실패했기 때문에 크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거기 하드가 작업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오늘 갖고 와라 그러면 네가 작업실 와라 귀찮은데 왜 자꾸 그냥 아무튼 죄송합니다. 정보 공개를 이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 시점에서 이 부부한테 한마디 해야겠다 뭐 이런 아니면 영화적으로 내가 이건 진짜 궁금하더라 하는 게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직 안 계신가요? 그러면 또 제가 하나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그 영화가 크게 약간 두 줄기가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 진영 씨와 시어머니 사이의 어떤 고부 갈등 그리고 또 하나는 10원짜리 하나까지 이제 모아야 되는 어떤 그런 서글픈 삶? 막 이런 크게 두 줄기를 봤는데 어쨌든 이게 제목은 B급 며느리란 말이죠. 고부 갈등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그런 어떤 생활살이까지 적나라하게 넣어야 되겠다. 이것까지 넣어야겠다 영화에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거는 제가 사실 그런 어떤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적인 얘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진짜 사랑과 전쟁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어떤 삶에 기반하고 있는 그 환경들이 생략된 채 고부 갈등만 다루는 거는 그건 되게 이상한 거라고 느껴졌고요. 그리고 그리고 생각보다 긴 시간을 할애하잖아요, 거기. 그랬던 거는 이게 되게 사실은 우리 집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고 되게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이게 제가 아무리 열심히 계속 휴일 없이 일을 해도 전기세가 계속 빵꾸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요. 아니, 정말 휴일이 없이 일했어요. 근데 전기세가 빵꾸가 나요. 아니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그러지 않았으면은 좀 덜 의존하게 됐고 부모님한테 그랬으면은 이것도 훨씬 더 당당하게 대응을 했거나 부모님도 걱정을 덜 했기 때문에 덜 간섭했을 테고 막 이렇게 됐는데 이건 어떤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래도 주 5일 동안 8시간을 성실하게 근무하면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구조가? 그런 의문이 되게 있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봐도 이제 설령 직장 괜찮은 데 다닌다고 해도 사실 젊은 사람 결혼해서 뭔가 보금자리 마련하고 애 키우는 건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 기반이 잘 안 되면은 이게 또 사실 돈뿐이 아니고 뭐 육아에서도 도움 받는 거 많고 막 이제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런 거 생기거든요. 자꾸 이제 그래서 뭐 이게 나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뭐 뭔가 그런 게 저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너무 직접적으로 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러진 않았지만 이게 되게 공감할 사람이 많지 않을까 해서 좀 넣어놨습니다. 그런 거에. 근데 이 영화 때문에 남편이 나 모르게 시부모님한테 돈을 빌리고 있었더라. 이거를 지금 알게 되신 거잖아요. 어떠셨지? 대충 알고 있어요. 여자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집안에 돌아가면 대충 짐작은 하죠. 이게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부모님이 많이 서운해하셨을 거라는 거는 많이 느껴지고 왜냐면 이제 막 그런 말씀 하신 적 있거든요. 자기들 아쉬울 때만 찾는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게 많이 속상하실 거라고도 알았지만 이제 그 당시에 제 입장은 그래 우리가 의존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감수한 그 대가로 내가 이 정도를 감수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그냥 막 들게 된 거죠. 네. 저는 그 영화를 반복해서 보면서 또 보였던 것이 처음에는 그냥 저도 낄낄거리면서 보기만 했는데 계속 영화를 반복해서 보면 진영 씨는 정말 많이 노력을 하는구나. 혜준이도 시할아버지 댁에 보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막 진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싸우고 나서도 밥 차려주면서 요즘 내 반찬 어때? 예전보다 나아지지 않았어? 아니, 라면서 저 친구가 진짜 이입을 하더라고요. 결혼을 앞둔 것처럼 이입을 하더라고요. 라고 괜히 장난스레 말도 걸어보고 그리고 안 가겠다고 선포를 했지만 어쨌든 또 다시 시댁에 갔잖아요. 저는 이런 영화를 보면서 아 정말 진영 씨는 늘 노력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졌는데 감독님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편집을 하면서 계속 보셨는데 그런 걸 좀 느꼈는지 아내의 진심을 그리고 진영 씨는 영화에는 나오지 않잖아요. 나도 왜 우리 와이프가 시댁에 갔는지 모르겠다. 대답해주지 않았다 라고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좀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좀 약간 편파적인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다큐멘터리도 캐릭터라이징을 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많은 면 중에 요런 캐릭터로 요런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잡아가야겠다. 반대로 뭐 이쪽은 이렇게 가야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다큐멘터리 없는 걸 할 수는 없고 그 인간이 가진 속성 중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서 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다큐멘터리도 이 좀 남편은 좀 그냥 이렇게 방관자적인 약간 멍청한 캐릭터로 저희가 설정을 했어요. 사실 이제 영화 전체 톤에서 설정이라기보다는 저 정도는 아니다. 뭐 실제로는 근데 왜냐면 나레이션도 치잖아요. 남편이 또 근데 남편이 또 약간 주도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또 나레이션도 치고 거기 등장해서 또 뭐를 하면은 이 남편의 영화가 될 위험이 되게 커가지고 그런 면이 있고 실제로 얘기를 드리면 이제 이거는 뭐 드라마적인 얘기고 실제로는 제가 뭘 이제 하면 할수록 더 막 나빠지는 거예요 상황이 정말 안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뭘 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로 진영이가 오빠 빠지라고 이거는 어머니와 내 문제라고 뭐 오빠 빠지라고 뭐 하고서 직접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죄송하고 왜냐면 이게 저도 지금 되게 완성한 게 있어요. 뭐냐면 고부 간의 갈등이란 말 자체가 이제 있잖아요. 근데 고부 사이에서 남편은 빠져있잖아요. 그 단어에. 근데 남편은 또 거기에 플레이어라는 거죠. 사실은 그 고부 간의 갈등을 문제가 있는 두 사람을 중재한다. 중재자가 아니라고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진영이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적극적으로 사실은 자기 의사 표시를 하고 뭐랄까 뭐 누구 편들라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어쨌든 여기 참여자라는 생각을
남자들이 잘 못하는데 저도 못했던 거죠. 예, 그랬었고 지금은 그걸 좀 제가 약간 더 적극적으로 돼서 그나마 지금 약간 이제 명절을 가고 그런 상태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아, 본인이 잘해서? 아니 그냥 죄송합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약간 비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질문 까먹었어요. 왜 시댁에 아, 그거는 말했는데 못 알아들은 거야. 원래 못 알아들어요, 말을 잘. 진짜 막 툭툭 터질 것 같은데, 그때, 뭐, 왜 가냐, 이래서, 아, 그럼 내가 안 가고 배겨? 이랬거든요. 내가 안 가고 배기냐? 이랬는데, 사실 뭐, 말을 그렇게 던지듯이 했지만, 제가 되게 그 싸움 기간 내내 정말 애원하듯이 내가 한 달만 진짜 조용히 살아보자고, 단 한 달만이라도 내가 진짜 맘 편하게 한번 살아보는 게, 진짜 소원이니까 나 좀 가만히 좀 내버려두라고 하는데 그 타임 리밋이 2주였어요. 2주 안에 항상 무슨 사단이 나요. 시어머니가 막 울면서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대문 밑에 막 저희 집에 찾은 대문 밑에서 애기 데리고 내려오라 막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늘뛰기 와서 나는 애 안 보면 안 간다 뭐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오빠하고 당장 내려오라 그래서 또 가서 뭐 해갖고 오빠가 막 울고 엄마가 울었어 막 이러면서 오는지 무슨 일이 항상 2주 안에 터지니까 정말 조용히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정말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어요. 이 몇 년의 기간 동안. 근데 그때 이제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막 그때 정말 저희가 큰 위기를 겪었어요. 제가 정말 집에다가 저희 친정집에 원래 되게 말을 아끼다가 제가 집에 가서 이혼을 해야겠다 했더니 엄마가 그럼 애 데리고 집으로 와라고 이 정도까지 말이 오갈 정도로 정말 막 위기를 겪었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좀 커졌다는 거를 이제 아셨는지 제가 한 2달을 정말 조용하게 보낼 수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그냥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내가 그분들 또 우리 부모님 또 남편의 입장 그리고 그때 많이 했던 거 내가 차마 우리 부모님한테도 못하겠는 걸 남편한테 강요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냥 내가 내 아들이 이렇게 이쁜데 저분들은 또 얼마나 이 아이가 보고 싶을까 이런 생각도 그때 처음으로 할 수 있었어요. 정말 마음 깊이 내가 이분들이 아이를 볼 수 있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도 그때는 정말 마음 깊이 할 수 있었고 게다가 이제 시어머니한테 굉장히 호의적인 제스처가 계속 온 거죠. 그 도자기를 막 반찬을 막 진영이 줘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더 이상은 그걸 외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렇게 좋은 징조가 보이냐면 저는 그럴 때 언제든지 사실 정말 마음이 열려있었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제가 착해요. 마음이 열려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신호가 오네. 이 정도면 내가 한번 시도해봐야겠다 이러고 정말 2년 반 만에 그 집에 간 거죠. 네. 근데 막 집에 오는 길에 제가 막 과일도 깎아드리고 그랬더니 너 뻔뻔하더라 하면서 막 약 올리고 그래갖고 나중에 나레시는 왜 갔는지 모르겠어. 근데 되게 이렇게 툭 던지고 자세한 설명을 안 해줬어요 그때. 진짜 도대체 왜 갔냐고 나 원래 착해 왜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냥 뭐랄까 뭐 그래서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랬어요. 저게 진심이었고 그 뭐랄까 그러니까 되게 저한테는 너무 무서운 막 불도저 같은 캐릭터였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런 거를 고려한다? 뭐 방금 말한 거 같은 뭐 내가 더 이상 나가면 뭐 어떻게 된다? 뭐 그런 거를 고민하는 줄 몰랐죠. 그냥 저는 무서워서 그냥 이 친구는 절대 그런 캐릭터가 아니다. 쭉 그냥 1점 돌파 뭐 이럴 줄 알았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사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근데 남자들이 잘 그 감정선을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며느락이라는 만화 아세요? 그 인스타그램에 이제 며느리가 이제 그리는 만화인데 거기 남편 있어요.
남편 되게 바보 같거든요. 아무것도 몰라요. 뭐 이렇게 되고 뭐 어머니랑 뭐랑 무슨 일 때문에 약간 신경전 있고 뭐 그러면은 남편은 이거 뭐야 얘 오늘 정말 잘 지냈지? 뭐 이러면서 그런 남편인데 저보고 막 그 남편 같다고 막 놀려요. 근데 그게 사실 단순히 몰랐다기보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몰랐고 네, 이렇게 변명이 길어지는 동안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그렇습니까? 네, 다 되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며느라기를 보시는 분이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가장 감독님이랑 얘기하면서 기가 막혔던 부분은 내가 며느라기에 나오는 무구형보다는 좋은 남편이다 라고 하셔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우리 관객분들은 네. 네, 그 영화에서 보면 감독님이 고민하는 씬이 좀 많았는데 그 주연 배우님이 고민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를 뭔가 다른 사람한테 소통하는 모습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평소에 그런 건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그게 되게 큰 문제잖아요. 네,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친구가 없어서 남이랑 상의하지 않아요. 제 문제를. 친구가 정말 없고 그리고 저는 한 번에 두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춤추면서도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 머릿속에 머리 되게 생각 굴리고 있고 네 그런 식으로 항상 뭔가 저 지는 거 싫어해서 항상 이길 공리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네. 원래 타고나긴 그런 캐릭터 같아요. 누구랑 고민을 이렇게 그런다기보다는 제가 딱 결단하고 막 이렇게 딱 가면 그런 멋있습니다. 예. 오늘 감독님과 주연 배우님의 뭔가 진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모더레이터로서 뿌듯했고요.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목이 칼칼하도록 미세먼지가 많은 날 이렇게 와주신 관객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끝인사를 할까요? 네, 우리 배우님과 감독님. 네, 저는 사실 여기서 되게 편집을 통해서 이렇게 정제되긴 했지만 제가 되게 어디 가면 밉상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막 다른 사람의 호감을 그렇게 막 이렇게 집단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는데 많은 분들이 영화도 재밌게 봐주시고 되게 저라는 사람을 좋게 봐주시는 게 되게 생경한 경험이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이렇게 날씨 안 좋은데 여기까지 와서 늦은 시간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무튼 근데 오늘은 되게 약간 수적으로 대화를 하게 된 날이었는데요. 제가 결혼 전에는 그냥 그런 줄 몰랐어요. 진짜 되게 이렇게 부실부실한 거 사는 게 막 그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결혼하고서 막 먼저 결혼했던 선배들 막 그 형들 아버지까지 좀 다 약간 대단하다 존경심이 생긴 면도 있고 그랬었어요. 저거를 겪는 동안에. 근데 아무튼 저는 이 영화가 저 대사 중에 이제 심리 선생님 찾아갔는데 뭐 평범한 고부 갈등이다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살짝 막 울컥 막 했어요. 막 너무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저는 이 영화도 그 말처럼 이렇게 약간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그런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네, 다음 달에 민족의 대명절 설이니까 우리 다 전투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기 전에 이제 속풀이 한번 하시고 그때까지 롱런 하는 영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